네, 안녕하세요. 오늘 디스커버리 앙상블의 공연 볼프를 대하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해설과 노래를 맡은 소프라노 김정민입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곡들은 모두 독어로 된 합창곡들인데요. 전곡을 독어로 하는 공연은 흔치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독일어의 매력에 흠뻑 빠지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곡에 대해 간단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가곡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나 어떤 메시지에 작곡가가 멜로디를 붙여서 만든 곡을 뜻합니다. 그렇게 작곡가는 시를 깊이 이해하고 그 뉘앙스나 분위기를 음을 통해서 매우 섬세하고 진실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곡은 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가사집이 있을 텐데요. 노래를 들으시면서 가사집을 함께 보시는 것이 감상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첫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슈베르트의 시편 24편입니다. 슈베르트는 가곡의 왕이라고 불리는데요. 31살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이에 무려 600여 곡의 가곡을 작곡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곡을 작곡을 했는지 참 놀랍죠. 이 곡은 성악 시험을 위해서 슈베르트에게 의뢰를 받은 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음악적으로 매우 뛰어난 곡이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음악의 도입부를 들어보시면 마치 하늘에서 종이 울리는 것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멜로디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곡이 진행될수록 화려한 변조가 생기는데 이거는 슈베르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에 당당히 도전하겠다. 나는 맞설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가사인 시편 23편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인들에게는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다윗 왕이 만든 시인데요. 다윗 왕이 이 시를 만들었을 때는 가사처럼 뭔가 내가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런 즐거운 그런 때가 아니라 적에게 쫓기고 배신을 당하고 도망다니는 그러한 때에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현재를 이겨낼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시련을 많이 겪었는데요. 이 노래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브루크너의 오스유스티입니다. 브루크너는 오스트리아의 연주가이자 작곡가였는데 이 곡을 작곡했을 시기는 슈베르트보다 무려 60년 뒤였거든요. 그런데도 곡을 잘 들어보시면 더 옛날 곡 같은데? 뭔가 더 경건하고 뭔가 더 차분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치 성당에서 들을 것 같은 그런 음악이랄까요? 브루크너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는데 수도사 같은 삶을 지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곡이 많고 어떤 화려한 멜로디보다는 여러 성부가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답고 풍부한 화성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이 오스유스티의 가사도 시편 37편에 있는 내용인데요. 마지막에는 중세 그레고리안 찬트의 양식으로 알렐루야라는 가사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편 37편 역시 다윗 왕이 만든 시였고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이 시를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 시편 37편은 저희가 오늘 부르는 가사 외에도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인내하며 정직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두 편의 희망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다른 분위기의 브람스 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작곡가 브람스는 매우 독일스러움을 고집하던 음악가였습니다. 낭만주의 시대에는 다양한 음악적인 시도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아름답고 말 그대로 낭만적인 그런 멜로디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람스는 고전주의적인 가치, 그 음악의 중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브람스가
집시의 노래를 만들었다는 것은 저에게도 굉장히 신기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브람스는 헝가리의 바이올리니스트 레메니를 만나면서 집시 음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시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화려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그런 이미지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것이 자유롭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글프고 어둡고 외로웠던 그런 삶들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인권이 유린당하고 인종적인 소외를 겪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서 살아남을 힘을 주었던 것이 아마도 그들에게는 음악이 아니었을까. 우리나라의 음악에는 한의 정서가 많이 녹아져 있죠. 어떤 민족적인 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분위기, 그런 멜로디. 아마도 집시들도 음악을 통해서 어떤 슬픔과 고통을 회복하고 살아가야 되는 희망과 즐거움을 찾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브람스는 그런 다양한 집시들의 이야기 중에 특별히 사랑 이야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집시들의 굉장히 솔직하고 적극적이고 그러면서도 매우 달콤한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저희 디스커버리 앙상블의 노래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드디어 이제 볼프의 가곡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오스트리아 작곡가인 볼프는 작곡가들 중에 괴짜이자 아웃사이더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스스로 아웃사이더가 되었다고들 생각을 하는데요. 자신의 음악 세계가 뚜렷했고 또 음악 평론가로 활동했을 당시에는 동료 음악가들을 매우 혹독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음악 매거진에서 자신을 인터뷰했을 때도 자기를 소개시켜달라는 질문에 저는 후고 wol프입니다. 1860년 3월에 태어났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게 저의 프로필의 다입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볼프는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음악은 시대를 앞서가기도 한 명곡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볼프의 섹스 가이스틀리셔 리더, 이 6개의 신성한 노래는 후기 낭만주의 시대에 가장 의미 있는 합장곡들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괴짜였던 볼프에게도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는데요. 3년을 사랑했지만 가난과 어떤 그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볼프는 이 헤어짐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였는지 이 6개의 신성한 노래를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가사는 유명한 독일의 시인이자 문학가인 아이셴도르프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볼프는 가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작곡가였거든요. 그래서 시를 고르는 데 있어서 매우 까다로웠고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작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섬세하고 차별적이고 매우 다양한 구성을 작곡하였습니다. 오늘은 6곡 중에 마지막 2곡이 연주가 되는데요. 인간관계도 평탄치 않았고 괴팍했던 그가 가사를 보면은 신에게 평안을 비는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곡을 작곡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인과의 이별이 그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살면서 무언가 초월적인 존재를 의지하고 싶었던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이 그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음 스테이지인 Die Stimme des Kindes, 아이의 목소리, 그리고 Im Stille Friedhof, 무덤가에서는 1876년 같은 해에 작곡된 곡입니다. 볼프는 한 시인의 시로 묶어서 작곡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메르케의 시는 메르케끼리, 아이셴도르프는 아이셴도르프끼리, 괴테의 시는 괴테의 시끼리. 근데 이 해에는 특이하게도 각각의 시인의 곡으로 15개의 곡을 작곡했습니다.
가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두 곡 모두 현실보다는 이상적인 세계를 그렸어요. 그럼 저희들은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상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볼프는 과연 어떤 마음 때문에 이런 시를 골랐고 이 시를 음악으로 만들었을까? 저희들이 음악을 감상하는 어떤 방법 중에 이런 게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곡인 화염의 기사는 독일의 유명한 시인인 웨르케의 시에 붙인 곡입니다. 볼프는 웨르케의 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곡을 작곡했는데요. 이 화염의 기사는 모티브가 전설적인 신화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연극적이기도 하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도덕적인 잘못에 대한 질책이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실패한 혁명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알려 있는데요. 결국에 이 화염의 기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화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화염의 기사의 평안을 빌어줍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화염의 기사는 결국 죽었지만 과연 그의 죽음은 헛된 것일까? 그는 무언가 자기가 할 일을 다 마친 그런 안도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내용만큼이나 이 화염의 기사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재밌습니다. 저는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중세시대의 OST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볼프는 피아노 반주를 오케스트라처럼 굉장히 폭넓게 많이 작곡을 했는데요. 이 곡이 바로 그 볼프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곡입니다. 2부에서 들려드리는 이 볼프 곡들은 모두 국내 초연이 되는 곡들입니다. 처음으로 연주가 되는데요. 이 음악가들의 삶을 알면 알수록, 작곡가들의 삶을 알면 알수록 평탄치가 않고 굉장히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또 좌절스러운 그런 삶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음악은 결코 그 고통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음악을 통해서 회복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전해주게 되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의 아픔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이 음악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아름다운 행복과 또 즐거움과 기쁨을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부 볼프의 음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